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추석 연휴 동안 얼굴을 못 뵀고요. 네, 오랜만에 이제 얼굴을 뵙네요. 장이 좋아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쉬는 동안에도 미국 시장은 뭐 올라갔고, 이제 뭐 엊그저께 이제 잠깐 흔들렸죠.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또 고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흔들렸지만 또 금방 복구하고 또 시장은 올라왔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보면은 오늘도 이제 올라가죠. 예, 코스피가 0.89% 올라가고 코스닥은 0.01% 좀 이제 약세권에 있는데 코스피가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인 게 코스피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수 있느냐 종가상으로 이제 이런 구간에 와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치가 지금 96,800원. 2021년도 때 나왔던 이 가격이 이제 역대 최고치인데 과연 그것을 넘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에 투자하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사죠. 물론 이제 넘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쉬었다가 넘을지 아니면 바로 넘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역대 최고가 자리라면은 이제 매물 부담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하려는 이제 매도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기 매도세들이. 밑에 보시면은 엊그저께 이제 거래량이 빵 한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이제 매도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매도를 이제 받아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거래가 빵 터졌는데 이 터진 자리에서 더 올라가 버렸죠. 예, 그러면서 거래가 안정화됩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 손바뀜이 지금 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손바뀜이.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뜻은 이 자리에서 지금 샀던 사람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이렇게나 많이 받아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샀을까? 여기서 뭐 1%, 2% 먹겠다고 샀을까?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고 또 큰 손들이 샀다면은 그럼 갈 수밖에 없죠.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쉬었다 가느냐 아니면은 바로 가느냐 하는 문제고 지수 자체도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경계감이 좀 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 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가져야지 지수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바로 위쪽으로 신고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이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지수도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게 명확합니다. 아침에 시작을 해서 좀 올라갔다가 이 올라간 부분은 왜 올라갔느냐 하면은 이건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 올랐다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음봉을 내니까 밑으로 지금 옆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눈치보기인데 그 지수가 이 부분에서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지수가 맨날 가겠어요. 가다 쉬다 하면서 뭐 계단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장은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외에도 환율을 지금 보셔야 돼요. 환율을 보시면은 환율이 지난 이제 5월 달의 고점이죠. 5월 달의 고점인 428.5원 부근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1445원 정도까지 또 올라갈 텐데 어쨌든 이 부근에서 이제 뭐 저항대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펄쩍 뛰었던 부분이 왜 뛰었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가 또 악화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펄쩍 뛰었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반등이 나왔는데 환율이 안 내려왔죠. 그러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펄쩍 뛰게 만든 요인은 중국과 미중 간의 관계 악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뛰었긴 했지만 다시 또 그 부분이 트럼프가 말을 바꾸면서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는데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환율이. 이거는 뭔가가 더 있죠. 이 뭔가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결국에는 이제 우리와 한미 관세 협상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이 빨리 타결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15일 날 베센트 장관과 우리나라 장관과 이제 요청을 해놨다라고까지 기사가 나왔는데 과연 만남이 성사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미국하고 타결을 좀 지을 필요가 있는데 미국도 상당히 좀 버티고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버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다음에 환율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은 협상이 좀 난항이다 이러면서 또 환율이 또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죠. 지금 1445원 정도까지는 환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수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랠리를 펼치려면은 좀 그게 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수는 이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을까. 훅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실적시에 접어들면서 또 이제 실적주 이외에 다른 이제 뭐 성장주라든가 테마주 같은 것들의 움직임들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도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둔화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할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변동성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바로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좀 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었던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서의 어떤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은 타코라고 그러죠.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 이번에도 결국엔 타코 트레이딩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 발로 빠졌을 때 사놓으면은 그럼 또 반등이 나온다.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믿음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트럼프는 최악의 상황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구나.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또 이제 암암리의 그런 시장 믿음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고 마치 무슨 뭐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는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시장에서 어떤 그 하방을 또 지지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이 좀 약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고용지표라든가 뭐 물가 이번에 뭐 CPI 발표가 안 되겠죠. 거의 셧다운이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오히려 이제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많이 되면은 시장은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훼손시키지 않는 거. 그리고 시장의 상상력은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의 상상력은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안 되니까 오히려 고용 안 좋을 거고 물가 많이 안 올라갔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작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는 AI 거품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이제 뭐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또 AI 거품론 이런 거 많지만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늘 시장이었고 또 예전에 닷컴 버블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 AI 거품하고는 조금 이제 그 특성이 좀 다르죠. 닷컴 버블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장성이 없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완전히 순전한 기대감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주가들이 부양이 됐지만 이 AI라는 것은 사실 기대감만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죠. 이건 분명히 실체가 있고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놓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자주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놓는 이 구간에서 지금 놓는 와중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이제 고속도로 놓을 때 반대 의견도 많았죠. 무슨 우리나라 같은 이 작은 나라에 고속도로를 그렇게나 많이 놓느냐. 하지만 놓고 나니까 엄청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업이 부흥이 되는 효과가 있었죠. 결국에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거는 이런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놓는다 봐야 되고, 투자를 해놓고 나면은 이제 그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당장에는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쪽들이 이제 산업이 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실체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닷컴 버블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투자가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 투자가 어떤 순간에 지금 투자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 AI, 뭐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투자를 멈출 것이냐. 아이고 버블이다. 우리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딱 멈출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지금 투자를 멈춰버리면은 앞으로 시대, 앞으로 이제 1, 2년 안에 오게 될 앞으로 그리고 향후 이제 100년, 200년을 끌고 가야 될 그 AI를 기반으로 한 그 시장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은 지금 선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이 투자가 되는 이 와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당연히 이게 뭐 그 메가 트렌드라고 그래요. 지금은 슈퍼 사이클이 아니고 메가 사이클이라고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세와 관계없이 이 부분들은 그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AI의 뭐 거품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은 여전히 쉬었다 갈지언정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섹터 보면은 요즘 뭐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되고, 반도체 뭐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그 구간에 접어들기 위한 어떤 힘 모으기 과정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은 한 85,000원 구간까지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빠졌다가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다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삼성전자의 과거의 특성을 보면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좀 쉬고, 본 실적 발표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오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횡보를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했으니까 실적 잘 나왔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또 차익 매물을 맞고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장 내리라도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 구간에서는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미리 예상하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추세적인 움직임. 저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다음번 목표가를 11만 원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믿고 그냥 홀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빠지면은 뭐 다른 종목 팔아가지고 더 산다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죠. 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고요. 무슨 하이닉스 뭐 또 HBM 내년도 되게 되면은 HBM 가격 빠진다 뭐 이래가지고 또 쉬었는데, 결국 그때가 또 기회였죠. 매수 기회이지 않았습니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반도체는 지금 이제 정말 메가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 오늘 이제 뭐 빠지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시총뭐 상위주들 중에서 뭐 요즘에 이제 잘 가던 TLB라든가 테크윙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빠질 때 또 사놓으면은 단기적으로 또 급반등이 또 나올 거예요. 아마 하루 이틀 후에. 그러면 뭐 이제 이쪽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바이앤 홀딩은 아니에요. 좀 트레이딩을 겸해야 되지만 어쨌든 뭐 단기간에 뭐 금방금방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도 반도체에 있는 종목들이고, 또 뭐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유리기판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종목도 이렇게 빠질 때 조정받을 때 살 수도 있고, 네오셈도 요즘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CXL도. CXL 같은 경우에도 그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올라갈 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 돌파하는 것들이, 지붕 돌파하는 것들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 조정 때 들어가자. 이런 데 잡았어야죠. 이런 데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뭐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ISC 같은 종목도 잘 올라가고 있고, 뭐 3분기 실적
어떤 저기도 전망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ISC 같은 종목도 이제 봐야 되고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반도체들이 쉬어준다면은 원희 같은 경우에도 더 갈 걸로 봅니다. 지금 6만 원 단 아래에서 숨고르게 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면 이 종목도 당연히 같이 삼성전자와 제일 연동성이 동행성이 강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눌리면 산다. 빠지면 더 산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진입을 하셔도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요즘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반등 나온다 그랬죠. 뭐 실적 잘 나오면 또 올라옵니다. 지금은 이제 양극재 쪽 종목들도 실적 기대가 있어요.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은 찍지 않느냐 하는 실적 기대로 다들 올라오고 있죠. 2차 전지도 지금 뭐 이제 올라올 때 LG엔솔 기준으로 해서 요번에는 한 42만 원, 43만 원까지는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또 비중 줄이고 뭐 해줘야 되겠죠. 뭐 전고체 쪽도 좀 올라오고 하네요.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전력기기 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I 인프라 전력기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세 아무리 매기라고 그래도 결국에는 전력기기 쪽 살 수밖에 없어요. 제일 부족한 게 전기, 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력기기 쪽은 우리나라 회사 빼고는 미국에서 지금 대안이 없어요. 제일 잘 만들면서 미국 회사들이 만든 것보다 싸고 관세를 붙여도 미국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게 더 쌉니다.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성능 좋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초고압 쪽의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효성중공업 공장 하나밖에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력기기 쪽은 계속 그냥 뭐 빠지면 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성중공업 최선호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조선 쪽이 이제 뭐 요즘에 살살 반등이 나오는데 조선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멘텀 살아있다. 하지만 가격은 높다.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하자.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너무 좁아지죠.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선 쪽은 좀 이제 뭐 61선 정도 또 내려오면은 좀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하는 계속 그런 트레이딩을 지금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죽질 않아요. 얘들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예전처럼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박스권 트레이딩 좀 해주시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또 자동차 또 올라오는데 자동차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자동차는 뭐 그렇게 뭐 많은 뭐 관세 부분 관련된 불안감을 얘기를 해도 지금 몇 달째 횡보를 하고 있죠. 관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자동차를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출발하느냐, 위쪽으로 출발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뭐 2, 3년 후에는 더블 이상 간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대차가 더블 이상 갈 것 같으면 다른 종목들은 어떨 걸로, 보겠습니까? 현대차 지금, 미국에 뭐 생산 공장 짓는 거 외에도 뭐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율주행까지 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착실하게 착착착착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려면은 자동차 쪽이 어울린다 제가 말씀 좀 드렸죠. 기아도 뭐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가 아무래도 좀 반등이 좀 빨리 나오겠죠. 또 뭐 SL 같은 종목들 이번에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반등이 또 나오겠죠. 자동차 쪽은 우리 이제 좀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 중장기 투자하는 섹터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로봇 뭐 말해서 뭐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로봇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40만 원까지는 또 올라올 테니까 그 휘하에 있는 종목들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섹터 자체가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동성 구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전략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 당연히 오늘 뭐 삼성전자가 또 그만큼 해줬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는 또 만발합니다. 우리나라 실적과 유동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유동성에 대한 기대, 10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제 이제 선물시장 보니까 금리 선물시장에서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뭐 98.8%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빵빵하게 살아 있습니다. 단지 이제 뭐 시장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쭉쭉 가기보다는 뭐 이렇게 간다 치더라도 점진적으로 간다 치더라도 시장은 계속 갈 수 있고 반도체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반도체 쪽이 살짝 좀 소부장들도 좀 숨죽이는 숨고르기 구간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면서 오히려 다른 쪽들이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반도체가 쉬면 다른 쪽들로 매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지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면은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가 되고요. 또 순환매를 노리는 방법도 상당히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심 섹터는 반도체가 제 1순위고요. 그리고 뭐 이제 2차전지도 올라오고 있고, 바이오도 제가 계속 봐야 된다고 그랬죠. 바이오와 2차전지는 코스닥이 올라오게 되면은 돌아가면서 또 올라옵니다. 로봇 말씀드렸고, 또 뭐 애플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도 많이 빠집니다, 지금. 지금이 기회예요. 또 올라오게 돼 있고요. 전력기기 말씀드렸고, 중국 관련주들 지금 이제 또 집계가 나오겠죠. 제가 중국 관련주는 광군절 시작되면 매물 나올 거라고 그랬죠. 이제 또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중국인들 많이 왔다 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끌어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관련주를 또 보셔야 되고. 엔터주, BTS가 지금 이제 홍보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이브 최선호, 주고요. 하이브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BTS의 복귀, 이 얘기들이 이제는, 점점, 영향력이 또 발휘할 만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시장은 중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최우선 빠지면 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